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11월 8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 일요경마 전반적으로 토요경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주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일요제 8경주에서 이제 스포츠 월드배 대상 경주까지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박제가 넘치는 레이스가 예측이 된다. 자, 그래서 일요경마는 그래도 배당과 안정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고, 의외로 부산교차는 조금은 좀 평이한 흐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경마 자체는 은근히 서울경마, 즉 서울경마 쪽은 약간 배당과 안정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고, 부산교차는 배당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일요경마는 이제 다적중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요경마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일요경마가 조금 더 평이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적중에 포커스를 맞추는 일요경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매경주 한번 제대로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송이 있는데 실전 배팅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중계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실전 배팅이 어떤 것인가를 아마 실황 중계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접근해 볼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은 호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강타의 와신상담 실전 배팅 실황 중계,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올 연말부터, 빠르면 연말부터 또 아니면 늦으면 내년 초부터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뵐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일요경마, 자, 방송, 자, 여러분들과 빨간 볼펜, 저 빨간 볼펜을 갖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마사의 PDF를 갖고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반 예상지 PDF는 절대 안 봐요. 얘가 항상 마사의 PDF만 갖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자, 한번 일요 1경주부터 심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경주입니다. 편성상의 특징은 아주 빠른 마필들이 없다는 거예요. 10번 미스터 정한이 선행을 갈 수가 있지만 거의 걸어 들어오는 수준의 종반 탄력을 갖고 있고, 4번 데저트 이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종반 D12 우수한 마필들이 있느냐,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종반 D12 빼어난 마필도 그렇다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안정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3번 큐피드 파크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이 3번 큐피드 파크는 마체가 액톤 파크의 자마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액톤 파크의 자마들이 대부분 500kg대, 480kg대 이상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 마필은 앞마리를 해서 그런지 액톤 파크의 자마치고는 상당히 쪼락말입니다. 이 428kg, 이게 430다마짜리 마필인데, 마필 구입가는 이제 5천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네요. 자, 그래서 편성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또 종반 탄력도 공간에 계속적으로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편성상으로 봤을 때 3번 큐피드 파크가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3번 큐피드 파크에 대해서는 강한 메리트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팔릴 수 있는 마필이 이제 12번 송암 강자라는 마필이 팔릴 가능성이 있고, 요런 마필들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마필들이고, 또 9번이 골드 챔프라는 마필도 안 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요런 마필들까지 될 수가 있는데, 외관상으로만 놓고 보면 3번 큐피드 파크와 12번 송암 강자가 가장 눈에 띄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일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요 2경주는 사실상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담고 있는 경주라고 보시면 돼요. 훈련 상태가 좋은 마필들도 포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훈련 상태로만 놓고 보면 예를 들면 2번 강자석이라든지 4번이 허니버튼이라든지 6번 제이백이라든지
또 8번 나이트퀸이라든지 또 9번 그마리더스라든지 12번 쌩쌩돌이 같은 마필들이 모두가 훈련 패턴이나 훈련 상태는 굉장히 좋았던 마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이제 누구를 가장 세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자 일단 이번 일요 이경주 역시도 기본적인 특징 자체가 아주 빠른 선행만은 없죠. 10번 켄터키 코드가 선행을 갈 수 있지만 아무래도 종반 지구력이 부족한 마필이고, 또 여기에 또 갈 수 있는 마필이 뭐 1번 행운의 열쇠나 6번 제이백 같은 마필들인데 이런 마필들도 종반 뒷심이 부족해요. 그렇다면 천상 선임 내지는 취입형 마필들이 올라오는 그림을 그려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런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12번 쌩쌩돌이 이게 제일 좋죠. 일단은 지난번 경조 때는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일수를 하며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선행을 못 갑니다. 이번엔 선행을 못 가면 따라가야 되는데 종반 뒷심을 어느 정도 끌어내주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자 일단 뭐 추임력 측면에서는 11번 쌩쌩돌이가 가장 좋은 추임력을 갖고 있고 게이트는 외곽으로 밀렸지만 그래도 마필 상태가 직전에 이어서도 여전히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배팅골에 난처를 시키게 되고 사실상 용마필을 놓고 때릴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능력상으로만 놓고 보면 11번 쌩쌩돌이를 이길 놈은 없다. 자 그래서 11번 쌩쌩돌이는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 거절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추천바로는 이번 강자승이라는 마필이 있는데요. 이 마필은 꼭 가져가십시오.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강자승이 기복이 좀 심한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능력 자체는 지난번에 이제 조정을 거치면서 선취인력 모두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고, 여기에 훈련 상태 또한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줬다는 점과 또 근간에 이리아나와 이금주 기수, 여성 기수가 계승을 하면서 나름대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김혜성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부진 면으로 본다면 김혜성 기수가 나니까 이번 강자승은 이번 편성에서 조심스럽게 이변 연출이 가능한 마필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3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멋지게 한번 적중을 해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한 4파전 양상으로 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자 일단 1번마도 되는 마필이고 또 여러 마필이 또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관심권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12번 베스트퀸이라는 마필입니다. 10조가 이 10월 연말에도 성적이 별로 안 좋았고 지난주에는 출주 수도 거의 없었고 이번 주부터 이제 맹공을 퍼볼 기세인데 사실 이제 마필의 능력만 놓고 본다면 12번 베스트퀸이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임력도 가장 우수하고 또 아주 우수한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취임력 측면에서 발군의 능력을 갖고 있는 12번 베스트퀸이 충분히 자력 입상을 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12번 베스트퀸은 편성상 강력한 대가리급 놓고 때리는 마필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12번 베스트퀸을 놓고 이번 첫 번째 승부처에 한번 강력하게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단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또 마방의 의지가 강한 놈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차권에서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인기만 하나 자르고 나머지 의지가 강한 마필도 위주로 해서 강력하게 승부해 자 중배당과 무조건 적중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보시고 일요제 3경주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오늘 일요제 4경주 오전장 강타의 일요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번 편성은요 작심 배당을 노리는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오전장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선행을 누가 갈지 2번 에이스 스프링이 간다? 그러면 나머지 빠른 마필들 즉 1번 미라클러너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고요. 외곽 게이트에 12번 스타보님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고요. 7번 진영의 고인도 빠른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필들과의 경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전개상으로 기본적으로 선두권의 인기마들 간의 경합 가능성이 상당히 치열하다는 점에서 전개상 이변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능력차도 아주 미세한 경주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자 이번 에이스 스프링이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복승률 100%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훈련 상태가 좋아서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은 있는데 사실 지난번 우승 자체가 경주력에 하강을 하는 가운데 7월의 우승이라 이번에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입장인데 문제는요 1번 미라클 러버나 2번 에이스 스프링이나 7번 진영의 거인 같은 마필들이 조합상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 마필들이 입상을 할 것 같으면 작심 배당을 노릴 이유가 없죠. 얘네들이 인기 1, 2, 3인데 그리고 또 능력이나 전개로 봤을 때도 가장 입상권에 근접한데 그러면 1번, 2번, 7번 이렇게 들어오면 저는 틀리는 경주예요. 저는 이건 틀리는 경주예요. 무조건. 왜? 조합상으로 이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조합들인데 얘네들이 입상에 성공한다? 그리고 또 전개도 맞부닥치는데 이런 마필들이 올라온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여기서 막판에 들이치던가 선입형 강자가 한 마리가 툭 삐지면서 그 마필이 고춧가루를 뿌리면서 이런 능력마들과의 조합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작심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일단은 1번 미라클 러버는 배팅권에 난처를 시킵니다. 1번 미라클 러버는 일단 기복이 심한 단점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배팅권에 난처를 시키고 2번 에이스 스프링이나 7번 진영의 거인도 배팅권에 난처를 시킵니다.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누구를 대가리로 놓고 때릴 것이냐 이 부분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인기권에서 다소나마 밀릴 수 있는 마필을 놓고 때릴 생각인데 그 마필이 들어오면 충분히 중배당 이상도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중배당 이상까지 노리는 작심 배당 노림수 자 1호제 4경주 준비해 승부처에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를 성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번 편성에서는 3두 정도로 압축이 가능한 경주인데요. 자 능력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9번 대우여 장군 금강경주시 선행과 선임으로 가면서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경주력 패턴 자체도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다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 시에도 가장 좋은 상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9번 대우의 장군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편성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9번 대우의 장군은 강력한 대가리로 인정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또 뭐 맞부닥쳐서 팔릴 수 있는 마필은 거의 10번 울트라 매직이라는 마필인데 자 이 마필도 살짝 이렇게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며 다소나마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 10호 울트라 매직은 450kg가 안 되는 마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40kg대의 마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군다나 안발이에요. 그런데 한계부중이라고 할 수 있는 57kg를 달고 있기 때문에 10호 울트라 매직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무조건 강하게 때릴 수 있는 마필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뭐 들어올 수는 있는 마필이에요. 지어짜서라도 뭐 들어올 수는 있는 마필인데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뭔가 좀 2%가 부족할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9번 대우의 장군과 10번 울트라 매직에 대해서 인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며 자 어쨌든 뭐 9번 대우의 장군은 뭐 대가리급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토요지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지 5경주입니다. 2번 삼정나이드라는 걸출한 충마의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선행가고 7번 럭키샤이니가 비빌 가능성은 있지만 뭐 안쪽 게이트에서 밀어붙이면 선행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행도 갈 수가 있고 또 기본적인 능력 자체도 가장 우수하고 지난번 경주 때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선행을 가고도 입상에 실패를 했고 바닥을 때렸던 마필이라
기세 자체가 좀 떨어진 것이 흠이긴 합니다만 이번엔 또 편성도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번 3정 라이더는 편성상 대가리라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라 강력한 배팅권의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한다.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착이 문제인데 7번 럭키샤이니는 자릅니다. 7번 럭키샤이니는 자르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6번 퀸즈 팰리스가 대끼리인데 이 대끼리가 올 수 있느냐 이 부분만 고민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취임력 측면에서 금강현시 발굴의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또 이 선행력 자체도 안정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종간 탄력을 끌어낼 수 있는 6번 퀸즈 팰리스. 솔직히 말해서 가져가기도 뭐하고 안 가져가기도 뭐한 그런 마필인데 일단은 뭐 최선 승부가 예측되고 있는 마필이라 배팅권에서 쉽게 자를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맹목적으로 무조건이냐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대끼리를 저는 솔직히 이렇게 세게 봐주고 싶은 편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강축에 대끼리 없다는 말도 있듯이 6번에 대해서는 약간의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오히려 3번 마리아고의 취임력과 아니면 1번 해동청의 기복이 심합니다만 경주력의 핑퐁 상승 또 5번 정상의 별의 훈련 상태 우승하니까 이런 마필들의 선전이 조금 더 기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해보는 경주라서 이 5경주는 일단 2번 3정 라이더는 무조건 대가리로 인정을 하면서 후착은 당일 현장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는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경차 2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적중을 위한 승부처예요. 적중을 위한 승부처고 옷가베 기수가 이번 레이디 챔프에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거든요. 그러면 선행을 갔을 때 아주 빠른 선행만은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옷가베 기수가 과연 선행만을 기승해서 어느 정도의 힘한 배를 하면서 마필을 밀고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레이디 챔프는 일단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인 만큼 또 옷가베라는 특급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타는지 유심히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레이디 챔프는 이 편성에서 뭐 꼭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뭐 박성강이 같이 똑같이 탄다면은야 뭐 별반 메리트가 없겠지만 조금 더 기승선을 보여주고 심한 배를 한다면 이번 레이디 챔프가 어떤 조합이라도 입상에 성공을 하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에서 이번 첫 번째 승부처럼 딱 3마리를 갖고 무조건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14주가 출전하는 경주인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출주 주수는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입상만은 어느 정도 압축이 가능한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경주예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번 현장 승부처에서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은 6번 레디칸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일단 이 6번 레디칸이라는 마필을 강하게 읽어주는 이유는 이번 편성 자체도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느린 편성이거든요. 그런데다 거리는 1400. 그럼 6번 레디칸을 읽어주는 이유는 출전마 중에 가장 우수한 취임력을 갖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자, 이번 경기를 대비해 훈련 상태도 최상이라는 점과 건강경시 지속적인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는 마필이라 자, 6번 레디카는 강력한 충만감 놓고 때리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편성은요 사실상 6번을 놓고 때린다 하더라도 후착마들이 어느 정도 압축이 되는 경주예요. 그래서 은근히 뭐 배당이 크게 나오는 그런 편성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편성상으로 봤을 때 후착도 압축이 가능한 경주이기 때문에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임해볼 수 있는 1호제 6경주 자, 1호경과 현장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곽 게이트에 있는 이두가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경주입니다. 11번 그 오렌지 스톰이나 10번 오렌지 스톰이나 11번이 골드문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11번 오렌지 스톰은 뭐 이번 편성에서도 또 한 번 선행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난번 경주 때 공백기를 극복을 하고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는 걸 봤을 때는 전반적인 마필 상태가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증명을 해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뭐 12번 오렌지 스톰에 대해서는 뭐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차권이 문제인데 후차권을 누구로 가져가느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입니다. 자, 일단 11번 골드문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번 이전째를 맞이해서 선취인연 모두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멋지게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안 될 이유는 없죠. 안 될 이유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추임력을 또 한번 끌어낼 수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에 이제 선행력을 끌어내야 된다는 점에서 과연 11번이 어느 정도 될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11번 골드문도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그래서 일단 10번 오렌지 스톱을 대가리로 놓고 때려야 되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가운데 후창마 중에서는 어떤 마필들이 올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뭐 6번 지봉스타나 11번 골드문 이런 마필들을 굉장히 좋게 보는 부산교차 3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일요일 7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누가 팔리던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요일 7경주도 아주 빠른 마필들은 8번 스트롱필드와 자, 여기에 이제 5번 퀸크리켓 정도가 선두권을 모성할 수 있는 편성인데 등짝이 모두 우수한 개수들이죠. 그랬을 때 얘네들끼리 비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8번 스트롱필드나 5번 킹크리켓이 당연히 어느 정도 인기를 모아준다면 우리는 흔한 말로 땡큐입니다. 땡큐. 왜? 이런 마필들을 아주 강하게 보는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팔려준다면 우리는 그만큼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번 경시 강타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바로 10번 스마트 에어라는 마필입니다. 직진전 승군전에서 김혜성 기수가 기승을 해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고 선입 최적 전개를 펼치면서 또 자, 반대로 이제 지난번 경주 때는 졸전을 펼치면서 생바닥을 때렸던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 시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어찌됐든 5번 퀸크리켓이 선행을 가든 8번 스트롱필드가 선행을 가든 이런 마필들이 누가 선행을 가든 간에 3번에는 10번 스마트 에어가 안고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경주시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기대치에 못 미쳤지만 이번에는 10번 스마트 에어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배팅골의 충만감으로는 10번 스마트 웨어 요런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도 중배당 작성이 가능한 그런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천하는 말이 뭐 10번 스마트 에어니까 자, 뭐 당연히 중배당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승부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경차 4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중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능력 하나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2번 베테덴입니다. 지난번 경주시 진경기수가 기승을 해서 인기만으로 팔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쉽게 4착을 차지하고 말았죠.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초반에 순발력을 끌어냈다고 해서 정말 달리기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졸전을 펼쳤는데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며 힘의 비축을 만땅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뭐 이번 베테든류가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예요. 자, 문제는 6번이 프렌치 무이라든지 8번 포마이시스 이런 선두권을 무색할 수 있는 마필들이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고 또 반대로 1번 BK킹과 같은 지난번 경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들이 역시나 이제 이번 경시 이제 입상권 진입을 위해서 인기만으로 팔릴 공산이 높은데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이들 인기권 마필들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또 마방 자체도 인기만으로 팔렸을 때 정명승부를 아주 강하게 들이대는 마방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베테든류를 축으로 놓는다 해더라도 여타 인기만 이들은 자르고 가는
그런 중매인 승부처이기 때문에 아주 뭐 큰 999 배당이나 고배당 배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배당이 가능한 인기만 2도를 자르고 하니까 중배당이 가능한 승부처가 바로 이번 부산교차 4경주의 중매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배태든지를 놓고 때리는 중매인 승부처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8경주 2300m로 펼쳐지는 스포츠월드배 1등급 대상경주 오늘 1호경마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경남 도지사배를 멋지게 적중을 시켜드렸던 강타이기 때문에 자, 이번 대상경주도 한번 강타에게 맡겨주신다면 자, 멋진 중배당을 한번 연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능력상으로 봤을 때 지난번 경주 때는 아무래도 공백기에 따른 베스트의 경주력을 보여주지 못하고도 나름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던 일본 한금탑이 과연 이번 경시 이제 정상적인 주기로 돌아온 가운데 과연 베스트의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과 제가 이제 간신권 마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8번이 신델레라맨이라는 마필이 지난번 경주 때는 하강대 선행력을 보이면서 이제 추입 승부를 했는데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한 수 위의 전력을 갖고 있는 8번 신델레라맨이 과연 한 번 더 선전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주목을 하게 만드는 마필인데 기본적인 사이즈로 보면 8번 신델레라맨이 가장 센 마필이긴 합니다만 강타가 보는 경주에서는 직전 경주에서 워낙에 이제 많은 능력을 끌어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지만 조금은 좀 불안한 요소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상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8번 이 신델레라맨도 이번 경주가 검증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서 무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더군다나 2300m에서 아주 뭐 전개 이점을 뚜렷하게 만든 마필이 없거든요. 5번 천년유산이 선행을 가든지 또 여기에 따라붙을 수 있는 마필이 일본 한금탑이라든지 8번 신델레라맨인데 이런 마필들이 끝까지 버텨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저는 오히려 8번 신델레라맨보다는 정상적인 주기와 정상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출전하고 있는 일본 한금탑이 조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역시나 스포츠월드배 대상경주 1호 8경주 이번 메인 승부처에서도 8번 신델레라맨을 약하게 본다면 뭐 당연히 배당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마필이 일본 한금탑이기 때문에 편성상으로 보면 뭐 충분히 중배당의 가능성까지도 노크를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5경주 이번에는 바로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지 8경주가 스포츠월드배 대상경주 1호 메인 승부처였다면 이번 부산교차 5경주는 또 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메인 승부처를 한번 붙여서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이즈만 놓고 본다면 5번 노바디 캐치미가 제일 좋아요. 제일 윗급입니다. 그러니까 올 그랑프리에 누구를 출전시킬 거야 19조에서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5번 노바디 캐치미는 무조건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이즈상으로 제일 세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5번 노바디 캐치미가 요번 편성에서는 어찌됐던 간에 배팅골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그랑프리를 겨냥을 한다면 여기서 우승 정도를 차지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5번 노바디 캐치미는 무조건 올 수 있는 마필이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작전적으로 보나 능력상으로 보나 또 시기상으로 보나 또 의지상으로 보나 5번 노바디 캐치미는 편성상 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조건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편성이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누구를 강력하게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이번 경주에서 조합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남는 마필이 2두밖에 없어요. 2두밖에 없기 때문에 터지는 경주는 그 2두끼리 뭉쳐서 들어와서 노바디 캐치미가 3차가 나는 그림이고 노바디 캐치미가 입상을 하면서 얘네들을 끌고 들어오면 중배당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주다. 그래서 이번 메인 승부처는
중배당 적중도 가능하고 약간의 중구배당의 한방까지도 가능한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부산 5경주에서는 사이즈 면에서 우위를 보여주는 5번 노바디 캐치미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로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편성상 대가리가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이번 경시 뭐 강력한 대가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마필은 누가 뭐라 해더라도 4번 진명깃발입니다. 마필 자체가 아주 소폭식 점진적인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면서 승권 이후 착승권에만 머물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자, 이번에는 선취인연 모두 급상승의 여지를 갖고 있고 닭가시로 교체가 된 것이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마필이라 저는 4번 진명깃발 이번 편성에선 강력한 대가리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마필. 자, 문제가 있다면 이제 후착을 누구로 가져가느냐인데, 뭐 후착도 7부 싱그러운 범위 좀 낮지 않아요. 신의 준종으로 떠오르고 있다가 승권 이후 사거리를 타고 있는 7번 싱그러운 범위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바닥을 때린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번 경주 때도 농협 회장배 대상 경주였어요. 그러면서 소폭 경기력 상승을 이끌어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반 경주에 출전을 한 이상 뭐 물러설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7번 싱그러운 범도 피리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부산 느려차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통이 유력한 경주입니다. 선행을 6번 울트라부크가 나가느냐 울트라블루가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인데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6번 울트라블루와 평균 능력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우수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5번 매직파크 강연에 누가 입상에 성공을 할 것이냐 이 부분만 검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선 동반 입상의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5번 6번 특히나 5번 매직파크는 이 편성에서 놓고 때리는 마필로서 가장 강력하고 우수한 경주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훈련 패턴 조각적으로도 가장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번 매직파크는 이번엔 가는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는조니까 요 마필을 놓고 때리는 것이 맞다. 여기에 6번 울트라블루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로제 10경주 오늘 강타 1호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요 경주 이제 끝장이니까 마지막 요정임을 어떻게 간직하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능력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6번 에코블루는 이 편성에서 뭐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경주력을 보여주며 다소나마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 마필은 이제 사실 안말로서 56.5kg를 지금 달고 있고 또 마체 자체가 440다마가 조금 안되는 작은 마체이기 때문에 부중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불안 요소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훈련 상태만큼은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10경주는 마지막 승부처인 만큼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됐든 6번 에코블루는 이 편성상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라 자, 무조건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로제 11경주 이로제 11경주까지 왔습니다. 일단 단통 아닌가요? 능력상으로 보면 2번 스텝버스트가 가장 우수하고 또 승부 의지나 근간에 또 경주력의 상승 행보로 놓고 본다면 또 10번 골드오라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강타가 보는 견지에선 능력상 우위를 보여주는 2번 스텝버스트와, 자, 여기에 또 의지 및 훈련 패턴이 최상의 모습을 보여줬던 10호 골드오라, 이 두 마필 간의 동반 입상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2번 10번 단통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마지막 11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 1호 경마, 자, 이 UCC 경마 방송을 마무리 짓고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흘러갈 수 있는 1호 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강타가 말씀을 드린 사항과
현장에서의 더 많은 엑기스 높은 정보를 함께 묶어서 자 현장 예상에서 더욱더 멋진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